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한 주만 있으면 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그래서 부동산 쪽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많이 시끄러워요. 지난주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강남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엔 하락 전환할 것 같다. 과천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물이 강남 3구 포함해서 심지어 성동구 같은 경우는 50%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급매일까 급매물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급매물의 기준이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급매물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신문에 많이들 급매물로 내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급매물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건 다주택자 규제인데, 물론 보유세나 장특공제 이런 세제 개편안도 운을 띄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를 보시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급매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급매물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언론에는 급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물 증가가 맞는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호가가 또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으실 때 그 가격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높은 가격에서 조금 낮아졌다고 급매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매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급매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가에서 몇 억 떨어졌다고 그게 급매물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주는 다주택자 규제 연장선상에서 좀 무서운 게 또 나왔죠. 대출 규제. 대출을 대환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돼서 대환 대출할 때 LTV 0%라는 이 찌라시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LTV 0% 아예 그냥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이 처음에는 18조 얘기가 나오더니 어제는 36조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다주택자 대출이 36조가량 된다. 이거를 대환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역시 셉니다. 센 정부예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분들은 대환 대출이 안 되면 자기 돈으로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놓고 계신 분들은 전세로 바꾸거나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출구 전략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일단 내놓으셔야 되는 그런 어떤 궁지에 조금은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방이나 외국에 근무하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외국이야 또 1주택자만 갖고 계셔도 팔고 가시면 되는데, 지방 발령이나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상속이나 이런 갑자기 시골집들 있죠. 그런 집들, 농촌주택 이런 주택들은 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3주택은 사실 그건 투자 아니면 투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 물량은 내놓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급을 조금 늘리면서 수요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는 누차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 정부는 좀 세다. 그래서 정책을 거슬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건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개편 쪽에 얘기가 나온 지 이제 얼추 꽤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 유독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저야 저희 투자자분들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이분들의 걱정은 한결같았습니다. 대표님 진짜 장특공제가 없어질 것 같나요? 세제 개편에 반영이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세제 개편이 아니라 세제 개혁을 할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개편? 일부 조금 바꾸는 게 아니고 좀 크게 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이 구호에 맞는 세제 개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왜? 찔끔찔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면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표현하고도 맞고 이제는 선진국형 세제가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구조로 짜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취등록세, 보유세, 거기에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만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바꾸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실제로 근로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제 개편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촘촘하게 또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계획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에 너무 올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우리 흔한 말로 밑밥을 깔아놓는 세제 개편안이나 개혁안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팔고 아니면 증여를 하시든지 분명히 자산을 한 번은 정리를 해놓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 정부의 큰 방향이 이미 읽히기 시작했어요.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떠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여러분들 1주택자 분들 중에 우리 흔한 말로 상급지 내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똘똘한 한 채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될 때 재건축과 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똘똘한 한 채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유세 쉽게 보셨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60년대생들 70년대 초반 이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왜?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요. 부동산에 거의 8, 90%가 잠겨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산을 어찌됐건 현금화하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은데 팔리질 않죠. 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8, 90%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특히 또 연령층 고령층이죠. 이 고령층들이 갖고 있는 고가 부동산들은 현금이 없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현금 확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부동산을 자산화하셔서 현금화하셔서
비율을 좀 줄이시는 방향도 추천을 드립니다. 꼭 현금화하는 전략, 금융투자도 요즘엔 방법이긴 하죠. 네, 작년부터는 제가 소액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융투자가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금융투자는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요즘처럼 대출도 안 되면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현금 확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고집들이 또 한 고집 하세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상담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적벽대전에서 나오는 제갈공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라. 또 바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르실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택 쪽에 투자라기보다는 주택을 옮기시거나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 끝나고 투자하셔도 그렇게 많이 손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고, 현재 금리죠. 금리 부분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4월쯤에는 금리가 조금 안정될 것 같다. 왜 그랬을까를 제가 말씀드리죠.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세계 국채 지수죠. 세계 지수 펀드에 편입이 되면서 외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조가량 된다고 그래요. 70조에서 80조가량이 외화가 우리나라에 투자가 된다. 우리나라 국채를 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환율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도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허투루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뭘까 상당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6, 7개월 되는 기간 동안 매달 한 10조가량의 외화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안정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동산 투자를 특히 하시는 분들, 거기에 최근같이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느긋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월의 마지막 주를 행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